자, 장동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장동혁이 윤석열하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네. 계엄은 민주당 때문이다. 그런 거잖아요. 의회 폭거 때문에 계엄이 일어났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옥중 그리고 또 이 윤석열은요. 예.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옥중 인터뷰까지 하면서 계엄이 민주당 탓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윤석열이 이렇게 했어요? 예, 맞아요. 이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제가 저도 너무 네. 웃겼는데 그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를 해서 3일에 냈고 네. 또 5일에는 옥중 메시지를 변호인단 통해서 냈는데 네. 그것도 보고서 정말 어이없고 황당했는데 네. 정말 저도 당황스럽지만 그 보수 농객 조갑재가 조갑재 씨. 나와가지고 네. 조갑재 씨가 그 메시지를 두고 글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하나의 샘플로 이제 가르쳐야 될 표본이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의 옥중 메시지에 내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는데 실제 법정에서는 부하들한테 다 책임을 다 전가하고 떠넘겼죠. 그래서 자기는 무죄를 받고 부하들은 다 유죄받는 전략이다. 이제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죠. 네. 그래서 조갑재 씨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이 그 옥중 메시지에 쓴 것들 보면은 거기에 쓴 거를 다 거꾸로 해석하면 다 맞다. 아. 저런 식으로 글을 왜 쓰지? 그 일부러 그러나 뭐 이런 거고. 그래서 그 장동혁도 굉장히 완전히 뭐 윤석열의 대변인, 뭐 메시지 대변인이라고 하는 거 좀 케미가 맞게 그냥 딱같이 했죠. 결국에 아직까지도 12월 3일은커녕 아직까지도 사과를 좀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요미우리 신문 이야기를 조금 더 네. 이제 구체적으로 해보면 요미우리 신문이 먼저 윤석열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자고 네, 했는데 맞아요. 윤석열은 여전히 딴소리하고 있다라는 맥락에서 딴소리로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요미우리는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했다면서 한국 여론은 대체로 냉담하다라고 네. 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통합 행보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네. 결국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직도 윤석열이 이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결코 뭐 요미우리 신문이 그 윤석열을 대변한다든지 스피커 노릇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일본 그 정통 신문 그다음에 그 여기가 이제 1위잖아요. 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구독률이 1위거든요. 예. 네. 1위인 신문이 다 네. 나를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했다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지금 딴소리 하고 있다라는 걸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아야 되고 저는 이제 이랬잖아요. 뭐 계엄은 민주당이 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탄핵 소추인단의 정순옥 변호사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었냐면 네. 윤석열이 헌법의 말을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언어가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면 어떻게 소통이 가능할 것이며 네. 더군다나 최고 권력자가 그렇게 한다면 사회는 큰 혼란이 될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1년 전에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계엄정당 민주당이 계엄정당 민주당 때문에 계엄을 했다 민주당이 잘못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정말 언어를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맞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형법적인 책임을 다 물어야 되지만 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역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3 내란을 네.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합법적인 계엄이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피해자를 조롱하고 혐오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독일은 그거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하고 그래서 있죠. 홀로코스트를 부인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기들이 잘했다라고 미화를 한다라든지 피해자들을 뭐 조롱하고 혐오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그거 뭐죠? 이 그 나치 표식 네. 나치 표식을 썼을 때도 다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윤어게인 이런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사적으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제대로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그 5.18 특별법에도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 다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 나중에 이런 특별법까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야지 이게 논쟁이 대상이 아닌데 아직도 이제 우리 그 종편 수객께서 잘 아시겠지만 종편에 나가면 아직도 종편 이걸 수객.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왜 이거를 토론의 대상으로 그런 1년 주장을 넘게 하는 하고 패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 그러니까. 되나라는 생각이 속 들거든요. 터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그 조선일보 사설에서 네. 정말 와닿는 말이 있었어요. 제목부터가 윤석열은 감옥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병원 가야 된다. 지금 마음의 병이 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내용 중에서도 상당히
얼척이었고 황당했던 게 계엄을 하겠다는 자가 계엄법도 안 읽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무슨 계엄을 하면서 정당성을 찾는 건지. 근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빨리 특검이 사실 그것부터 규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특검이 제일 처음에 내란 특검이 윤석열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거는 도대체 왜 계엄을 했는가예요. 저는 아직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뭐 예산을 삭감하고 뭐 탄핵을 많이 해서라고 하는데 그들도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냥 민주당이 그 발의한 김건희 특검이 네. 친한동계 8명이 찬성을 해서 이게 통과될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게 만약에 증명이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민주당 탓이다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얘네들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게 민주당 탓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특검이 조금 더 규명을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들고 네. 뭐 장동혁 대표는 곧 이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두 분이 지금 가야 돼서 5분 남았는데 두 네. 분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표 대표는 지금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니까 입을 닫고 계시고요. 다른 게 아니고요. 내란 전담제포부 설치 관련해서 자꾸 위원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요거 두 분께 변호사시니까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네. 위헌 문제는 없다고 없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법관 추천 방식인데 네. 근데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까지는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위헌이다 말도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 왜 위헌이냐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사법부 독립을 뭐 해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몇 조 몇 항 위헌인지도 왜 반하는지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나마 지금 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네. 이게 하나 정도로 이제 집중이 됐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을 하면 그 추천 단위. 네. 네네. 그 부분만 해결을 하면 저쪽에서도 더 이상 위헌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쟁점이 하나로 줄어들었다라는 줄어들었다. 것은 이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법관 추천 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지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으로 추천위를 구성해서 2배수로 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게 민주당의 안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만은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법무부 장관이 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특검을 지휘할 수가 있는데 그 지휘하는 사람 이렇게 뭐 하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야기를 그런 하는 주장을 하고 거거든요. 있죠. 그런데 제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지금 법관 추천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대법관들도. 심지어 법관 추천은 그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법관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을 하고 그 사람들이 법관을 추천하는 그게 아니라 거꾸로 얘기했다. 네. 법관 추천위원회에서는 바로 추천을 하지만 지금 내란 재판부에서는 이 법무부 장관이 그 위원을 추천을 하고 그 맞아요. 위원이 다시 이제 그러니까.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그 두 단계를 건너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국 혁신단도 그렇고 이제 법관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그 부분은 저는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할수 봅니다. 있다. 예. 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그들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럼 이지은 지금 위원장 말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현재 법관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추천하게 돼 있어요? 아니요. 대법관 추천 추천위원회에 예. 추천위원회에 예. 법무부 장관도 들어가 있고 들어가 다 있다 들어가 그 안에. 있어요. 네.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네, 이런 네, 말씀이죠. 네. 네. 같은 방식이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네. 막 뭐 엄청 위헌이다 이러는데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저도 변호사지만 헌법에 대해서 다루는 경우는 별로 없긴 해요. 특히나 재판부에서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로 있죠. 그리고 약간 국가 기밀상 안기부 지금 뭐 국정원을 바뀌었던 네네. 뭐 그런 쪽은 또 군사 법원에서 또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내란죄 자체가 네. 되게 드문 일이고 또 최고 난이도의 그 헌법소 관련된 범죄예요. 그래서 일반 법관이 다루기에는 예를 지금 직위원 혼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는 그렇죠. 아니지만 주로. 그래서 헌법이나 군사, 국가안보 특수 분야의 전문성도 요구되니까 거기에 좀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법관이 매 2년마다 막 바뀔 수 있으니까 네. 거기에 좀 일관성 있게 전문 재판부를 그 지금 법관이 순환 근무를 하니까 네. 지역도 순환 근무하고 민사 같다, 형사 같다, 뭐 가사 같다 이렇게 하니까 네. 전문성이 필요한 법원들, 뭐 행정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은 3년, 5년, 7년 이렇게 오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이런
전문 재판부가 꼭 필요하다. 실제로 헌법에도 있다. 그리고 법관 추천 방식도 현재랑 크게 다르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유연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 이제 뭐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유연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뭐 대체적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하는 뭐 야당도 조항을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냥 위원이래 그냥. 네. 뭐 예를 들면 헌법 몇 항의 위원이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하질 않아요. 저도 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생각이 들고 유연성은 없지만 논란이 되고 있으니 그것마저도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네. 자세. 그러니까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네. 근데는 특별 뭐 전담 재판부는 반드시 출범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시간이 없긴 합니다만 그 박완수 어제 들으셨잖아요. 네네. 박완수 그 전 계엄사령관 이 사람 어디서 재판받고 있는 논산 지원에서 하고 논산.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란범을 논산에서 하고 있고 네. 여기 서울에서는 또 직연이 하고 있고 네. 한 곳에 모아야 돼요. 맞습니다. 맞아요.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 사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맞아요. 했잖아요. 계엄사령관이었으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을 논산 지원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네. 있대요. 그게 민간인이 이제 돼가지고. 형사소송법 재판 관할 때문에 네네. 그런데 네. 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된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 특허 사건은 네. 서울중앙지법이 전체 관할이에요. 전국에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나 그러니까 내란 특허 전담 재판부는 한 곳에서 한다는 말씀. 그러니까 해도 된다. 해도 거기. 된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제주도 사건 어떤 사건도 다 특허는 서울중앙지법에다가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건 형사니까 또 민사랑은 다르지만 네. 그런 내란 범죄는 거기만 집중적으로 전담으로. 해라. 그러니까. 뭐 네. 그래서 더 맞습니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그래야지 또 네. 통일적이고 그렇죠.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할 수 맞아요.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논의가 돼야 되겠다. 네, 딱 11시가 됐습니다. 이지은 위원장이 가야 된다 그래서 11시 딱 되도록 마쳤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시계를 만드셨습니다. 예. 아직 아무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못 우리 받죠. 모두는. 네. 언젠가 받겠지 강성필 부대변인. 예, 저는 뭐 받을 거라 굳게 믿고 있어요. 본인이요? 예. 난 나 얘기한 건데. 각자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근데 네네. 저한테도 그 시계 좀 어떻게 얻어다 달라고 맞아요. 하는 사람 되게 엄청 많은데 많아요. 제가 봤을 땐 분명히 2번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래요? 뭐 달라고 너무 갖고 막 싶은 거예요, 또. 계속 진짜? 줄 서 계세요. 네.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입니다. 그 시계 네. 뒷면은 국민이 주인 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쓰신 그 글귀가 들어 있고 앞에는 이제 봉황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요즘 스마트워치 많이 차니까 네. 원래 여기에 대한 초기 화면도 제공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좀 광고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자 11시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 네. 분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 홍정민 전 의원님 그리고 강성필 부대변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아침에 다시 옵니다. 물론 강성필은 2주에 한 번씩 옵니다만 나머지 두 분은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뵙고 저는 내일 저녁에 하는데 내일 저녁은요 8시 반에 시작합니다. 좀 30분 먼저 시작하니까 1시간 반 동안 진행될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언제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세 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